예, 목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총선 승부의 절반 가까이가 이번 주말 새 한가름이 나는 셈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 민주당에게는 악재로 꼽히는 양문석 후보 딸의 대출건, 이 대출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금융감독원 이번 주부터 현장 검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늘 오후 조금 전에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의 용도의 유형, 허위 증빙 대출, 부실 여신 심사 등 위법 부당 혐의가 발견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차주는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후에 허위 증빙 제출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대출금 회수 조치는 어제 발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재 조치,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와 같은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 통보, 그리고 아울러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 4시에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 합동 브리핑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 뉴스탑10 시간에 이번 주 내내 이 이슈를 짚어봤을 때 그렇게 그리 오래 걸릴 사안, 오래 검사할 정도의 큰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보면 개인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 심사, 위법, 부당 혐의 등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사실은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기 전에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줘야지만이 선택의 왜곡이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중간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중간 발표를 한 것인데요. 핵심적인 사안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원래 대출을 할 때는 대출의 어떤 이 목적에 대해 써야 되거든요. 사업자 대출 썼습니다. 특히 운영자금 등으로 사업자 대출을 11억 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거를 대부업체에 빚을 갚는 데 썼고 또 그 나머지 돈은 이 딸이 어머니 통장으로 돈을 넘겼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양문석 후보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다른 대출, 다른 빚을 갚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본인이 자백을 해버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11억 원을 결국은 사업자금으로 쓴 게 아니라 본인의 빚 상환에 썼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 용도 외 사용, 그렇기 때문에 회수 조치를 한 것 같고요. 그렇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뭔가 사업을 한다라는 표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품 거래 명세가 있습니다. 이게 한 5억 원어치 정도 되는 모양인데요. 근데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아예 이 지금 현재 홈택스, 즉 국세청에 등록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에 아예 없거나 그리고 전혀 다른 미등록 사업자이거나 또 대출 진행 전에 이미 폐업한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5건 업체를 확인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서 과연 그러면 이 허위서를 작성한 이 사문서 위조 혐의라든지 그다음에 이 부당하게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용했다는 거.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그는 MG 새마을금고에 이제 해당될 것 같은데 부실한 대출을 해줬다 등등인데 이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사법당국에 조사 결과를 넘겨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 위조를 어떤 과정에 했는 건지 이거는 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넘긴다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대출과 위법 발견됐다.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거는 편법 아니다. 합법과 위법의 문제, 흰색과 검은색의 문제지 명명백백하게 간명하게 밝혀질 수 있는 문제라고 했거든요. 개인 사업자 대출 용도 외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해놓고 집을 산 거 아니냐는 의심, 가짜로 서류 만든 건 아니냐, 혹은 새마을금고도 이 대출건에 대해서 부실 심사를 했다는 위법과 부당 혐의가 발견됐다. 근데 강재환 변호사님, 특히 오늘 제가 그 새마을금고와 금감원 측이 나눠준 보도자를 좀 보니까 제품거래 명세표, 사업자 대출을 명목으로 냈던 제품거래 명세표가 대부분 허위다.
예. 이거를 명시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딸의 명의로 11억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사업자용 대출을 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증빙 서류를 받았고요. 예. 그때 이제 딸의 명의로 사업자 되어 있는 것에 어떠한 지출 증빙을 제출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예. 오늘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의 조사 결과 대부분이 지금은 5개 업체 7건 중에서 2개 업체의 3가지 건 정도는 일단은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라고는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허위로 의심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예 대출 실행 전에 폐업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미등록 사업자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허위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고 그것을 제출을 하면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국세청에서 확인이 됐다는 것은 예. 이 업체들이 딸의 명의로 개인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는 이 그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업체들에게 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지급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사업자 등록 번호로 서류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업체들을 누가 알선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에서 세금 계산서 등이 발행이 된 것인지 예. 그 부분도 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 변호사 말씀은 여기 보면 화면을 좀 더 볼게요. 뭐 주얼리, 의류, 액세서리, 패션 가방 이런 패션 쪽 사업을 한다고 명목상 얘기를 하고 물품 등록을 했는데 새마을금고 측이 따져보니까 가짜 혹은 가짜로 의심되는 부분들 폐업한 것도 있고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를 따르면 그러니까 강 변호사 말씀은 그런 중간 과정에서 누군가 혹여나 얘기하는 시쳇말로 뭐 브로커라든지 네. 알선업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파장이 좀 더 수사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알선업체가 있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 소상공인분들 다 아실 텐데요. 개인 사업자 내려면 본인이 세무서 직접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거기서 나온 사업자 등록증을 저 업체들에게 누군가가 전달을 한 것입니다. 예. 양문석 후보가 전달을 했든 브로커가 전달을 했든 그렇기 때문에 저 업체들에서 그 딸의 명의 개인 사업자로 영수증이 발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발행된 영수증을 가지고 새마을금고에 증빙서류라고 지금 제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 과정도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짜로 판단되거나 혹은 가짜로 의심되는 부분 제품 거래 명세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을 산다는 명목이 아니라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대출 11억 원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거를 요목조목 이번 중간 검사 결과 따져봤더니 이러한 목록들이 가짜로 의심되거나 가짜이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특히 오늘 좀 중요했던 건 뭐 불법, 허위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금감원은 뭐 1차 스크린을 하고 수사할 수 있는 이 기능은 있지만 예. 아주 검찰이나 경찰처럼 심도 깊은 수사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비위 사실이나 편법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이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좀 빠른 시일 안에 중간 발표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수사기관에 공을 넘긴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장 변호사 말씀은 수사기관의 1차 수사권이 뭐 검찰, 경찰처럼 있는 금감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검찰로 넘겨서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당국의 수사가 있으면 이게 모르겠어요. 양문석 후보가 당선될지 안 당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과는 별개로 또 다른 공직선거법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수사가 앞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후보들은 보통의 어떤 형사 리스크가 있다면 선거 국면에서는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죠. 이 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기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고발된 혐의 내용 등을 보더라도 예. 업무 방해 등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회법에 따르면 이거는 뭐 양문석 후보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공직선거법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 자격은 좀 상실하게 되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게 그 강지하나 변호사님 이제 법적인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애초에 국민의힘에서는 사기죄 아니냐고 했었는데 오늘 저 보도자를 보니까 뭐 사문서 위조로 뭐 이런 혐의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시한 부분도 네. 있어서 이걸 수사기관이 앞으로
뭐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뭐 이런 의지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금감원에서는 결국에는 수사기관을 이첩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다면 장윤민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31억짜리 아파트를 21억으로 뭐 좀 낮추어서 등록한 부분 이런 것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별도로 진행이 되고 요거는 형법상의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그리고 사기 이런 혐의로 앞으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당선 무효형이 나오는데 일반 형사사건으로 지금 사기라든지 뭐 사문서 위조, 이런 업무방해 이런 것들이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만약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온다면 예. 공직선거법과는 별개로 이 사건만으로도 만약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다고 해도 당선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직 상실 예, 나올 그렇습니다.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어제 새마을금고 측이 양문석 후보 측에게 정확히는 오늘 통보한 11억 대출금 회수하겠다라는 조치 이후에 제재 조치와 함께 이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저희가 또 다른 지금 민주당에서 악재로 평가받는 의원 후보가 있죠. 바로 김준혁 후보, 수원에 출마하는 김준혁 후보인데 과거 이대생 성상납 발언과 관련해서 이화여대 총동창회가 오늘 오후 5시부터 지금 현장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앞에 이제 본교 본관 앞에서 이제 피켓 시위, 뭐 김준혁 사퇴로서 사죄하라, 혹은 이화는 고발한다, 김준혁 사퇴하라, 뭐 이런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한 총동창회가 조금 전부터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요. 뭐 글쎄 이례적입니다, 저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뭐 제가 얼마나 많이 모였다는 표현은 적극하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표현하진 않겠지만 지금 저렇게 줄지어서 한 4줄 정도로 쭉 이화여대 총동창회 소속 2대 졸업생들이 피켓을 들고 이화여대 교정 본관 앞을 좀 거닐고 있고 규탄 집회를 하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특정 학교, 사립대학교가 특정 후보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낸다. 사실상의 낙선운동 성격인데 참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드문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마 결정된 지 얼마 안 됐고 아마 어제 이 졸업생들한테 이제 알려졌고 오늘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산시라고 하는 이화여대가 지금 성상납을 했다는 이런 비난 자체는 단지 이화여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전체에 대한 모독적인 그런 이야기고 더군다나 그 발언에 대해서 지금 전혀 근거를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지금 분노한 지금 이대 졸업생들 동문들이 지금 내일 오늘 모여서 지금 항의 시위를 벌였고 지금 학교 내를 이제 행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재학생들도 꽤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선거 때 특정 학교 이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의 이런 이 반발을 사는 것, 특히 우리나라 1886년도인가요? 이대가 세워진 지가 꽤 오래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졸업생들이 있고 지금 보면 연령에서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좀 연세가 드신 분들까지도 이렇게 다들 나와서 이렇게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번에 김준혁 후보가 어떠한 문제에 잘못을 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교정 ECC 옆에 이제 본관 옆을 중심으로 이제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장음이 잘 들리진 않겠지만 뭐 사퇴라는 목소리도 좀 들리고요. 피켓에서 사퇴로서 사죄하라. 전체 여성들을 명백히 비하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질문 강전혜 변호사께 안 드릴 수 없겠는데 이대 출신인 강전혜 변호사. 이게 지난번이었죠. 이틀 전에 이화여대 측이 이화여대가 공식적으로 김준혁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고 그날 밤에 김준혁 후보가 당의 권고를 받아서 뒤늦게 사과를 하긴 하고 사죄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대 총동문회뿐만 아니라 뭐 이대 학생회나 혹은 이대 전반적인 각 기구들도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 꽤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셔도 저 피켓 속에 쓰여져 있는 글을 봤을 때 저분들께서 어떤 정치적인 보수 정당 측이나 그런 부분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김준혁 후보 본인 한 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어저께 밤 11시에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5시부터 대강당 앞에서 시위가 있으니 참여를 해달라라는 그 동문회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요, 이게 어떤 시위를 평소에 많이 했었던 이런 분들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와 그리고 정말로 일반인들이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봤을 때는 정말 일반인, 우리 동문회 어르신들이 쓴 문자 메시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나 지금 동영상을 봤을 때 조금 나이 지긋해 보이는 선배님들께서 나와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김준혁 후보가 한 이야기는 이화여대생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시 이화여대 재학생 그리고 지금은 구성원들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여성들에 대해서 어떠한 성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거든요. 김준혁 후보가 지금 이화여대 그 시위를 보면서 이 부분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수원 화성에 대해서도 어떤 여성 비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지금 또 최근에 고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본인이 궁중 애로가 전문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후보로서 계속적으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중앙당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이죠. 사과 권고로 지금 끝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조상우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의 굉장히 최측근이고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김준혁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적인 다 맥락이 있는 것이다라고 좀 주장을 해서 다시 일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글쎄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태도로서 다시 한번 여기 이대생과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어떤 본인들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 규탄 집회, 사실상의 낙선운동 성격의 이 집회는 총 동문회, 그러니까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이 목소리가 나왔다면 지금 속보 자막에도 보시다시피 재학생, 그러니까 현 이화여대 총학생회도 김준혁 후보에 대한 이화 동문 역사를 무시하는 행위다. 현재 재학 중인 총학생회 측도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 모욕과 성처다.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어제부터 저희가 짚어봤지만 140년 사학, 140년 가까이 되는 사립학교에 대한 이례적인 그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 목소리, 지금 총 동문회 할 것 없이 총학생회도 지금 조금 전 5시부터 총 동문회 중심으로 졸업생 중심으로 규탄대를 열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소식이어서요. 제가 해당 주제에서 잠깐 현장을 미리 한번 연결해봤고요. 김준혁 후보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이어지는 주제에서 바로 한번 더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